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씨가 비가 옆으로 오는 날씨입니다. 습도는 93%, 온도는 18도. 체감 온도는 온도로 말씀드리기는 좀 제가 표현력이 좀 없어가지고 트레이닝복을 입었는데 약간 좀 뛰어야지 따뜻해질 정도의 날씨. 지금은 좀 어, 약간 춥다 이런 느낌이 나네요. 저는 채널들을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최신 뉴스와 챗GPT를 활용해서, 챗GPT는 거대 언어 모델이죠. 그래서 많은 문서들을 읽어내서 요약할 수 있는 슈퍼컴퓨터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무료 버전이랑 유료 버전을 비교를 해보니까 유료 버전이 좀 더 타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를 잘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챗GPT를 유료로 사용하고, 챗GPT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미드저니라는 게 있는데, 미드저니는 사진이나 이미지를 생성해 줍니다. AI가. 하지만 달리3 DALLE3라고 해서, 달리3가 챗GPT 회사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서 상당한 수준의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하지만 미드저니가 넘버원이죠. 미드저니를 사진을 보면은 우와 이런 느낌이고, 달리3 이미지를 보면 제 느낌에는 와 하는데, 전문가들은 점수를 매기더라고요. 점수가 완벽한 점수는 아니지만은 제가 느끼기에는 미드저니를 뭐 구매를 하고 거기에 프롬프트를 쓰고 해서 뭐 챗GPT랑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결과물을 내는 것도 좋겠지만은, 파일럿 할 때는 그렇게 만들어 볼 참입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프로그램에 왔다 갔다 하면서 써볼 생각이지만은, 효율적으로 생산을 한다. 생산성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하나의 캔버스에서 해결이 되면 훨씬 더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편하거든요. 뭐 모든 게 다 웹 브라우저를 열어서 하는 거긴 하지만, 어떤 편리성을 놓고 볼 때는 뭐 작가적인, 그러니까 뭐 영화나 전시회나 이런 데 쓸 이미지가 아니고 효율적으로 생산한다라고 봤을 때는 챗GPT 베이스의 작업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이쪽으로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챗GPT4 안에는 이미지를 만드는 프로그램인 달리3가 있어서 이게 미드저니만큼 잘 해준다. 예를 들어서 미드저니가 최근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사진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뭐 한국인 여성인데 열심히 카페에서 일하는 20대 대학생 여자분, 이렇게 주문을 했으면 그런 사진을 출력을 해주잖아요. 미드저니에서. 근데 이제는 캐릭터까지, 스타일이나 캐릭터까지
보존을 해서 렌더링을 해줍니다. 사진을 보여주죠. 그런데 그것과 똑같이 챗GPT에서 달리3라는 이미지 생성해주는 AI로 해주는 프로그램을 적용하면은 해줍니다. 잠깐 파일이 꽉 차가지고 말하는 게 중단됐습니다. 좀 지울 거 지우고 달리3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챗GPT 4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거기 안에 있는 달리3를 활용해 가지고 캐릭터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웹툰을 만들거나 아니면 웹 소설을 만들거나 뭐 장편 소설을 만들 때 캐릭터가 고정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한 언어로 말씀드리자면은 주민번호 같은 게 생깁니다. 달리3를 이용하면은 그 시드 번호라고 하는 그 번호와 그 다음에 최초로 제가 캐릭터를 창조했던 프롬프트, 그러니까 묘사한 거죠. 그 그림에 대해서 묘사한 프롬프트를 복사해서 잘 보관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저는 미국 주민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아무한테나 알려주면 안 되거든요. 그거를 잘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데 달리3도 똑같습니다. 주민번호 같은 그 시드 번호를 잘 보관하고 그 그림을 묘사했던 프롬프트도 잘 보관해 둬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관하고 저기도 보관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메일에 전송을 시켜 놓는 건 어떨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디펙터 SF 소설, 장편 소설 시리즈로 나가는 거를 창조를 할 때 어떤 인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어 이름이 사용될 거고 그 사람에 대해서 묘사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뭐 까만 머릿결, 그 다음에 약간 곱슬머리, 눈동자는 진한 갈색, 그리고 약간 마른 체격, 뭐 이런 식의 스타일을 쭉 늘어놓은 프롬프트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프롬프트에 의해서 창조된 저의 캐릭터, 뭐 주인공이 됐던 이어나가는 출연자가 됐던 그 사람의 주민번호에 해당되는 시드 번호, 그거를 잘 저장해 두어 가지고 묘사만 바꾸는 거죠. 그 프롬프터를 복사해서 붙인 다음에 그 밑에다가 뭐 장소라든지 뭐 배경이라든지 시대라든지 그 다음에 주변 건물 환경 묘사가 정확하고 디테일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그림이 다른 것이 캐릭터가 변하지 않고 미드저니의 그 캐릭터 묘사처럼 캐릭터가 변하지 않고 잘 나오니까 그렇게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똑같이 챗GPT 다음 버전과 그 다음에 달리3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무료라고 해야 되나요? 엣지라든지 뭐 빙 서비스, 코파일럿 같은 걸 쓰면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연관된 브라우저나 서비스를 쓰면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런 사진이나 그림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비슷한 스타일로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면 만들어 줍니다. 더 많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만들어 주는데 다만 이것을 상업적으로 쓸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업적으로 쓸 수 없다는 것은 내가 상업시장에 이걸 내놓을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 그 다음에 뭐 쇼츠, 그 다음에 내가 상업적으로 운영하는 사이트, 전부 다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그거는 이제 내가 학생이에요. 학생인데 과제물을 한다고 하면 그거는 괜찮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창의적인 거라고 할 때 학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쓰면은. 그래서 보면 최근에 나온 삼성 데스크탑 컴퓨터 보면은 일체형 컴퓨터 보면은 아예 키보드에 AI 버튼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딱 누르는 순간 AI가 바로 도와줍니다. 이것도 마이크로소프트사 거죠. 정말 뭐 넘사벽인 것 같아요. 예. 쓰면 쓸수록, 다른 플랫폼을 쓰면 쓸수록 AI가 말해주는 거나 뭐 데이터를 정리해 주는 거나 좀 간섭해 주는 거나 이런 게 없으면은 그거를 타이핑하고 자료 조사하는 그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물론 이제 사람이 앞에 나서서 프롬프트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결과물이 나오면 그걸 또 수정하는 거는 역시 사람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들 좀 보면은 유행을 했던 거나 유행을 하고 있는 거나 하는 그 작업물들을 보면은 꽤 길더라고요. 길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너무 길면은 이거는 뭐 차라리 내가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달고 전문가가 되는 것이 오히려 편할 것 같더라고요. 전문가가 돼서 작업물을 만들어가면은 그것에 대한 피드백이 뭐 월급이나 돈으로 돼서 바로 오는 거지만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다라는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틀림이 없이, 틀린 항목이 없이 표현해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뭔가 어색하지 않는 이미지나 영상이면 되지, 그게 예술작품처럼 되면 좋긴 좋죠. 하지만은 그것이 시청자들한테 다가갈 때는 또 다른 채널이 있지 않을까. 예술작품 같은 경우는 그거에 준하게만 해줘도 충분히 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미드저니를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어쩌면 제가 미드저니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미드저니도 물론 하루에 몇 장 뭐 이런 식으로 카운팅이 되잖아요. 달리3도 뭐 하루에 몇 장 이런 식으로 카운팅이 되더라고요. 뭐 내가 작업물이 많아요. 그러면은 다 됐어요. 그러면은 빙을 쓸 건지 달리를 쓸 건지 미드전을 쓸 건지 그 판단은 작업량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캔바를 이용할 건지 브루를 이용할 건지 뭐 그런 부분도 일단은 AI 아바타를 쓰는 거는 아내랑 상의해서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워낙 짧은 시간을 렌더링을 해주는 거예요. 아바타가 말을 비슷하게 생긴 아바타가 뭐 말을 한다든지 해도 너무 짧은 시간을 하기 때문에 저희 가족이 생각하고 있는 컨텐츠의 양에 비하면은 너무 짧아요. 그래서 하지 않기로 했고, 캔바는 정말 좋은 반응이었어요. 아내도 그렇고, 그 다음에 브루도 아내가 좋은 반응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근데 브루의 사용법은 제가 쇼츠를 한번 만들려고 딱 했는데 사진을 한 장 올려놓고 아이 사진을 한 장 올려놓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진을 타임라인에 딱 배치하려고 했는데 직관적으로 딱 안 되는 거 있죠. 저는 뭐 거의 뭐 20년 가까이 파컷을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옆으로 떨고 놓으면 되겠지 했는데 떨고 놓으면 뭐해, 사진이 바뀌어 버리네. 그래서 좀 더 이것은 사용법에 대한 유튜브 채널을 좀 보면서 공부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쇼츠를 대량으로 생산합니다 할 때는 캔바라는 호주 회사 거를 써야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자막을 입힌다, 자막을 뭐 해석한다, 자막
자막 있는 거, 말하는 거를 요약한다 할 때는 뭐 부류를 이용해도 괜찮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 게 하나로 좀 통합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좀 더 뭐 그렇게 통합됐다고 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들도 이렇게 계속 파면은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뭐 버전은 어떤 겁니다. 그럼 여기서 더 하려면은 결제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광고하는 거랑 내용이랑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생산성이라는 측면에 있어 가지고 얼마나 빨리 제작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도 보니까 스타벅스에서 좀 생각을 했는데, 모션을 이용해 가지고 비 내리는 장면, 눈 내리는 장면 뭐 그런 거를 창작을 하잖아요. 창작을 하면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그냥 쇼츠 만드는 분, 유튜브 채널 만드는 분들의 노하우를 딱 보면은 그냥 무료로 배포하는 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배치시키고 끝, 뭐 이런 식으로. 남은 하루 종일 만드는 아웃풋을 그분들은 패턴이 있으니까 패턴대로 딱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좀 창의적인 것을 할 수 있다면 그걸 이용할 참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션에서 비나 눈이나 안개나 합성이나 이런 걸 좀 진행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웃풋을 만드는 거가 속도가 줄어든다 그러면은 과감히 뭐 방식이나 뭐 장점이나 이런 걸 포기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 자체가 나중에 채널이 독립하거나 누군가에 물려주거나 또 좀 더 복잡한 작업을 할 때 시간 자체가 사람이기 때문에, 인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뭐 예를 들어서 나중에 어떤 프로그램이 나와서 이걸 한 번에 다 하겠습니다 하는 것도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뭔가 빅뱅 같은 AI 빅뱅 같은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서비스가 합쳐지고 쪼개지고 또 새로 나오고 이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려고 했던 거를 잘 정리해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것들을 잘 정리해 가지고 제 자녀한테도 물려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진이나 또 움직임을 줄 수 있는 영상 같은 게 획득이 되면 어떤 걸 할 수 있느냐, 쇼츠도 제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유튜브 채널도 대량 생산할 수 있고, 그런 방식으로 앞으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제 뭐 챗GPT한테 질문하는 방법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 이제는 어떤 좀 정보를 캐야 되냐면은 여기 근처에 있는 교보문고 좀 가가지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쪽 책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점에 좋은 책이 있는 경우도 있고, 빨리 그 유저들이 사가버려서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은 빨리 온라인으로 신청해가지고 받아서 빠르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가족을 지켜봐 주시는 시청자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생각을 발전시켰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저희는 큰 힘을 받고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